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한민족의 자치,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 에덴 동산에 금단의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가 등장합니다. 그 나무가 세계수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우리 한민족의 단군 사화에는 신단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신단수나 예, 금단의 열매를 맺는 그 나무는 기본적으로 이 하늘의 태양과 이 지구에 이 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지구를 이렇게 매개하는 매개체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 통하는 게 바로 나무다라고 우리 조상님들이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항상 이게 삼조고가 등장합니다. 이 발이 세 개죠. 삼조고입니다. 이 나무들이 이제 이, 이 태양하고 연결해 가지고 인간들을 하늘로 이끄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나무 숭배 신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것과 너무 닮아 있어서요. 오늘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고시대의 한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이 접촉한 걸로 보여요. 그 한민족이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과 접촉한 근거들은 크게 세 가지 그 근거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신목 숭배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선악과 나무가 나오죠. 근데 태어복희족 한민족에는 삼성태의 청동나무가 등장하고요. 환국의 신단수가 등장하죠. 이건 삼국유사에 나오는 예, 그 우리 민족의 그 단군 사화에 등장하는 신단수입니다. 박달나무는요, 양지에 그 항상 태양이 그 강렬하게 쪼이는 곳에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홍수 신화입니다. 성경에는 노아의 방주가 등장을 하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인류의 그 타락에 대해서 실망하셔가지고 인간을 모조리 이제 죽이고 이 노아 일족만 이제 놔두게 됩니다. 가인 일족들은 이제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우리 민족 테오복희족의 그 신화에서는 표주박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테오복희와 여호와가 표주박에서 들어가서 살아났다. 이게 바로 중원에서 펼쳐진 거고요. 우리 삼국사기에도 바로 박씨들이 표주박에서 나왔다는 그런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탈애굽 신화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그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 현재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그 향하죠. 그럴 때 이제 갑자기 이제 그 지역에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이제 발락이라고 하는 지금의 요르단 지역인 것 같아요. 그쪽에 이제 왕이 발람을 부릅니다.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그 발람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저주를 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저주를 안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우리 민족의 그 이 역사에는 발람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박나라고 표기를 했어요. 박나. 또 한반도에서는 발라라고 표기를 했어요. 놀랍죠? 발람의 신탁이 한민족에게 그 같은 용어로 있다는 것은요. 발람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쪽에서 온 사람인데 바로 한민족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에덴 동산은 어디 있었을까요? 그에 대해서는요. 수메르 지역이다. 즉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두 강.
사이, 거기가 바로 수메르고 여기서 인류 문명이 생겨났다라고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 아라라트 산, 이 터키의 아라라트 산에서 여기서 이제 발원해가지고 이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테스 강 이게 두 개가 이렇게 흘러서 여기서 문명을 이룬 거예요. 그 수메르 문명. 그래서 인류 문명의 발상지가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 박트리아가 바로 배달 민족이 그 기원한 것이거든요. 물론 수메르 문명을 가지고 이분들이 이쪽에 왔을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이 박트리아도 바로 타지키스탄하고 이 아프가니스탄 사이를 흐르는 이 강이 있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흘러가네요. 이 강이 바로 에덴 동산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또 하나는 이게 대홍수가 일어났을 때 바로 이 파미르고원 여기죠. 파미르고원이 있었던 이 탈인분지, 이 밑에 쪽은 다 물에 잠겨버려서 여기에 고대 인류가 여기 이 산 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곤륜산하고 천산산맥 사이 이 분지에 살았는데 여기가 바로 진짜 에덴 동산이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논의를 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나 한민족이 수메르 문명하고도 연관이 있고요. 박트리아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탈인분지에서 또 테오복키족이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테오복키족이 물론 여기서 이렇게 이제 쭉 이동한 걸 보이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최종적인 논의들 이제 결과를 지켜봐야 됩니다만은 이 세 곳이 인류 문명이 이제 새롭게 시작된 곳이다라는 설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산에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요, 이 곤륜산에서 이렇게도 내려올 수도 있었나 봐요. 이게 엄청난 험지인데. 그리고 이 남쪽에 이제 그 인도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건너오는 이 경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랍게도 이 사천성 성도의 덕양시 북쪽, 성도 북쪽의 덕양시와 성도에서 가까워요. 여기에 삼성태라고 하는 엄청난 문명이 발굴됐어요. 그리고 그 후 얼마 후에 그 밑에 남쪽에서 금사유지가 발굴됐거든요. 이쪽 지역을 총나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유비의 총나라와 구분하기 위해서 고촉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원으로 들어간 세력들하고요, 중원으로 이렇게 안 들어가고 이 사천분지로 들어온 세력이 있었는데, 이 사천분지가 너무 살기 좋은 거예요. 여기가 사천분지가. 그래서 이게 여기 살던 이 종족들을 대표적인 종족이 이족입니다. 이족. 동해할 때 이족이고요. 이족은 고강족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밑에는 백족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파국이 있는데요. 이 사천분지에는 이 파씨들이 어디에나 다 분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파족은요, 끊임없이 서로 갈등하고 그러면서 융합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파가 바로 이게 박씨를 나타낸다고 그랬죠. 그래서 박 또는 발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태 유적에 바로 테오버키의 후손들이 들어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가면을 썼던 게 바로 테오버키의 후손들입니다. 요거는요, 금동 지팡인데요. 이게 금지팡입니다. 금을 얇게 해가지고 지팡이로 만들었는데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절대 권력을 가진 세력이 여기 있었다는 걸, 이 지역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먼저는요, 신목 숭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금단의 열매를 맺는 그 나무에 대해서는요,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이게 구현된 경우가 없었어요. 그런데 삼성태 유적에 청동나무가 있는데요. 이게 통천신수라고 불립니다. 하늘로 통하는 신수다라고 불리는데요. 이게 제가 직접 가서 찍은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찍는 각도에서 찍었는데요. 여기 보면은 각 그 나무가요, 1층, 2층, 3층이 있는데 3층은 제가 다 못 찍었습니다. 근데 1층에 보면은요, 요렇게 가지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새가 하나 앉아 있죠. 그리고 열매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열매에는 잎이 있는데요, 이 칼처럼 아주 날카롭게 돼 있습니다. 절대 이 열매 따먹으면 안 돼! 라고 하는 금단의 열매, 이 칼처럼 돼 있고요. 각 층마다 3마리의 새가 앉아 있고, 그래서 3층이니까 9마리가 앉아 있습니다. 이게 9마리의 태양새들이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 아래에는요, 이 발을 가진 뱀이 있어요, 뱀. 중국 사람들이 용이라 그러는데요, 뱀입니다, 뱀. 뿔이 2개 달린 뱀이고요. 지금 발이 있어요, 발. 여기 발이 있지 않습니까? 요 발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서는 아직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브를 이제 이제 속삭임을 통해 가지고 꿰어내죠. 그래가지고 이브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브의 손이에요, 이브의 손. 사람 손이잖아요. 뱀이 이제 막 이브한테 이제 너는 저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저거는 지혜의 열매야. 그러니까 지혜의 열매를 따먹어야 돼. 그렇게 지금 이렇게 유혹하는 그런 찰나를 탁 스냅 사진으로 찍은 것처럼 이렇게 묘사를 한 겁니다. 놀랍죠? 뱀이 아직 벌을 안 받았어요. 발이 있어요. 이브도 아직 쫓겨나지 않았고요. 열매도 아직 그 자리에 있죠. 태양새들만 지금 9마리가 앉아 있고 1마리는 지금 하늘에 올라가서 지금 근무 중에 있습니다. 이 청동나무의 모티브, 요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브가 뱀의 유혹에 따라 과일을 막 따려는 찰나를 나타냅니다. 이 청동나무는요, 세계 중심의 생명나무, 세계수라고 부릅니다. 월드트리.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선악과 나무, 이게 바로 단군사의 신단수와 같은 나무다 라고 보는 것이죠. 이 3층으로 된 나무에 각 3마리씩 9마리 태양새가 앉아서 쉬고요. 나무 끝에는 과일이 아까 열려 있죠. 잎이 칼로 돼 있잖아요. 날카롭게. 먹으면 죽는다. 조심해라. 뭐 이런 표시가 있어요. 맨 아래에 아까 보셨지만 뿔과 발이 달린 뱀이 있죠. 그러니까 이브를 지금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이브의 손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으로 따는 거잖아요, 과일을. 그러니까 이브의 손이 선악과를 따려는 듯 뱀의 속삭임을 지금 듣는 찰나, 그 찰나를 묘사한 겁니다.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의 선악과를 모티브로 하는 청동나무잖아요. 세계수. 아바타의 1편에서 지키려고 했던 나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바로 세계수죠. 그런 세계수 개념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과 창세 신화를 공유한 민족. 대복귀족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쇠토템을 보유한 조이족이고요. 서역에서 이주해 왔어요. 이 파씨는 박씨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족이 여기 살고 있는데요. 이족들이 이 삼성태 유적의 문자를 다 해독한다고 그럽니다. 이족은요, 동이족 할 때 이자를 쓰는 원래 종족이고요. 이게 고대의 이 강족이었어요. 강족. 그리고 그 남쪽에는 백족이 있고요. 나시족, 토가족, 판순만 칠성이 있는데 판순만 칠성에는 박씨와 나씨가 있어요. 여기 지금 나씨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씨하고 또 정씨가요. 정씨도 서역에서 온 성씨예요. 그 백도백가에는 이 강씨,
그 다음에 이씨, 이족이에요. 이족. 이족인데 지금 현재는 요 이자를 쓰고 있어요. 근데 원래는 동이족 할 때 이자를 썼어요. 토가족, 묘족, 회족, 나시족, 얘 모두 파, 즉 박씨가 있다는 거예요. 태오복희 후손의 풍성이 이 파촉 지역에 살고 있었다는 거죠. 산해경에는 태호가 함조를 낳고 함조가 승리가 후조를 낳아서 후조가 처음으로 파의 시조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파가 바로 박씨입니다. 태호복희족인 거예요. 청동나무는요, 이게 신목이라고 하기도 하고 부목, 부상, 건목이라고 부릅니다. 산해경 해동경 건목이 있는데요. 여기는 잎이 푸르고 줄기는 자줏빛이고요. 열매는 누렇다고 그래요. 이름을 건목이라고 합니다. 높이는 100길이나 되고 가지가 없다고 그래요. 아까 보면 가지가 없죠. 그리고 위로 뻗은 줄기는 9갈래로 굽어져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9갈래잖아요. 아래로 뻗은 줄기도 또 9개가 있죠. 태오복희가 이 나무로 지나다녔대요. 그리고 이 황제가 이 나무를 관리하고 보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태오복희 씨가요, 이 하늘 사다리, 이 천재 하늘 사다리를 이용해 가지고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단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단자는 이 박달나무 단자이기도 한데요. 이 박달나무 단자는요, 박달나무는 양지에 아주 많이 자랍니다. 양지에만. 그래서 태양을 뜻하는 거예요. 청동나무는 복희족의 나무 숭배 사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회남자 지형운에 보면요, 건목이 있는데 이거는 도강에 있다라고 합니다. 도강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산해경, 해내경에는 도강의 들이라고 돼 있는데 이에 대한 주석에 보면은 흑수 도강은 지금의 성도다. 예. 사천성 성도. 이게 지금 삼성태 유적이 발굴되기 이전에 달렸던 주석이거든요. 놀랍게도 다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대홍수 신화의 기억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노아의 방주가 머문 아라랏산, 그리고 구약에는 까마귀를 보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고 세 번째는 비둘기를 보냅니다. 그래서 모두 377일간 대홍수를 맞았다는 기록이 나오죠. 근데 놀랍게도요, 이와 관련된 기록들이 이 수메르의 이 문자에도 거의 유사한 기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가 머문 것은요, 이게 아라라트 산이냐 아니면 카자흐스탄의 고산지대냐, 이제 이 논란이 있어요. 서로 다 이제 그 티르키예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 아라라트 산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아라라트 산이 세계 문명의 발상지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카자흐스탄에서도 자기들 나라의 고산에 그 방주가 머물렀다는 거예요. 근데 수메르 혹은 신들의 고향하고 길가메시 서사시에도요, 대홍수가 나오거든요. 기록이. 이게 점토판에 쓰여진 것들이에요. 그걸 해독한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점토판에 이 대홍수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이 보면 대홍수가 왜 나냐면요, 엘리라고 엔키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이 외계 문명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외계 신이에요. 외계 신. 근데 이 엘릴인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계속해서 응징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엔키는 끊임없이 자신이 창조한 인류를 생존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둘이 엄청 갈등할 수밖에 없죠. 이게 바로 구약 성경의 하나님과 뱀의 갈등으로 표현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엔키가 아니냐, 인간을 살리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그리고요,
이 수메르 혹은 신들의 고향에서 보면 방주는 배가 아니에요. 배가. 가라앉는 잠수함으로 나옵니다. 이 엔키가 만들라고 한 것은요. 배가 아니에요. 가라앉아도 끄떡없는 잠수함을 만들어라. 그렇게 나오고요. 이 길가메시 서사시에서는요. 비둘기와 제비, 까마귀가 등장합니다. 순서도 비둘기를 제일 먼저 보내요. 그리고 제비가 오고요. 세 번째는 까마귀가 이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육지에 이제 물이 빠졌구나라는 걸 알고 나가는 겁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대홍수 흔적이 여기저기 있어요.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대홍수는 기원전 1만 년 전부터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발생한 거 아니냐, 그렇게들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르와 알우바이드 지역에서는요, 기원전 3500에서 4000년경에 대홍수 흔적이 있어요. 그리고 키시 유적에서는 기원전 2800년경으로 보입니다. 이게 이 성경이라든가 여기에서는 2800년경 이거를 지금 채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거보다 훨씬 전에 대홍수가 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4000년경에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 문명에서 이제 이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놀라운 것은 수메르 점토판에요.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까지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수메르 점토판을 분석을 하던 학자들이요, 이 명왕성은 있는지도 몰랐대요, 이때까지. 근데 거기에 수메르 점토판에 명왕성까지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신들의 고향은 12번째 행성 나비루라고 합니다. 나비루에서 온 신들이에요. 그리고요, 사천성하고 운남성 등 이 중원 남서부 지역에 대홍수 신화가 또 있어요. 이게 여기 보면은 보키와 여와가 대홍수 시기에 아버지와 뇌신, 삼촌입니다. 삼촌, 뇌신도 삼촌이에요. 아버지와 뇌신이 아주 치열하게 그 사투를 벌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뇌신을 잡아뒀는데, 이게 여와를 이제 꼬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행주에 있는 물을 빨아들여가지고 거기서 풀려납니다. 그래서 이제 분노해가지고 자기 형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하늘에 닿을 정도까지 비를 뿌려버립니다. 이때 이제 그 뇌신이 보키와 여와는 아이들이니까 너희들은 이 표주박에 들어가 살아라. 그래서 표주박을 자기 이빨을 뽑아가지고 표주박을 심었더니 그냥 순식간에 그냥 어마어마한 이 잠수함 같은 표주박이 만들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표주박에서 나왔다 해서 보키라고 했다 합니다. 잠수함 같은 형태 표주박은, 그죠? 뚜껑을 잘 잘라가지고 거기에 이어 붙이면 잠수함이 되잖아요. 자, 세 번째는요, 발람의 신탁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이제 탈출을 하죠. 탈애국기입니다. 즉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이제 현재 있는 이스라엘 지역까지 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에 있었던 이제 발랏이라고 하는 이제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합니다. 이스라엘인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우리 땅을 다 빼앗아 가겠는데,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 메소포타미아의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 있는 선지자 발람을 부릅니다. 이 발람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이교도 선지자예요. 그래서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 발람을 이 파란이라고 이렇게 한문으로 씁니다. 파랑. 이게 발람이에요, 발람. 파가 발로 발음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신탁을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때 이제
그 왕을 만나려고 이제 발람이 지금 당나귀를 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천사가, 하나님 보낸 천사가 이제 그 칼을 들고 이제 이 당나귀를 가로막아요. 앞을 가로막으니까 이제 이 발람이 3번 회초리로 때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 당나귀 입에 들어가 가지고요, 네가 왜 나를 때리느냐, 네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발람이 네가 잘못한 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발람한테 가도록 이렇게 이제 허락을 해줍니다. 이 태어복기 풍성의 풍성은요, 바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은 발람으로도 부른 거예요. 이 선지자 이름하고 같죠. 반남으로 쓰기도 하고요. 박나, 발라로 표기됩니다. 이게 중원에 어떻게 이제 분포되어 있는 걸 보면 이 민족이 어디로 이동했는 걸 알 수 있어요. 북사서역 열전에는 박나라고 써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발발과 같이 발람의 음역이다. 금방 말씀드렸던 유프라테스강 유역의 이교도 선지자 발람을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박나로 또는 발라로. 박트리아의 박씨, 백씨, 배씨, 임씨, 또 나씨도 있는 것 같아요. 나씨하고 정씨 등은 이 태어복기 배달족입니다. 위서 서역전 대월시국에 박나성이 나와요. 이게 박씨고요. 이 나씨 같아요. 이 박나성이 바로 발라입니다. 발라. 우리나라 나주에도 발라가 있잖아요. 나주 발라. 대월시국의 도읍지가요, 노감시성이에요. 노씨도 있잖아요. 노씨. 이 감자는 사실은 원래 그 박트리아의 대월시의 수도는 람시성이잖아요. 람시성. 그러니까 이게 람자를 풀초를 지금 생략해버렸고 잘못 쓴 거죠. 노람시성이죠. 노람시성. 그러니까 이 노감은요, 노람이라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만 55개국 중에 하나로 등장하는 이 노람, 이 바로 대월시국의 도읍을 나타내는 거였다는 걸 이제 알 수 있는 겁니다. 노자는 이렇게 옛날에는 한문을 간단하게 표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버렸죠. 노시 할 때 노자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월시국의 노람시성은 불적사 서쪽에 있는데 14,500리를 가야 된대요. 연연이 자꾸 침공해서 서쪽에 박나성으로 도읍을 옮겼다고 합니다. 이 박나. 이 박나가 바로 아까 말씀드렸죠. 발람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대월시, 이 민족들이 이렇게 이제 파미르 고원을 올라와 가지고요. 여기 있는 화전옥을 캐서 이렇게 중원, 여기에 이제 옥문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옥문관을 통해서 도낭으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중원으로. 중원의 발계 지명을 한번 보세요. 아까 그 곤륜산이 이쪽에 있죠. 곤륜산이 어마어마한 산맥입니다. 이렇게 이제 엄청나게 경사를 치죠. 여기에 그 성도가 있는데 이게 고척국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아까 보셨던 그 문명. 그러니까 원래 여기에 이 한민족이 처음에 여기 내려와서요. 여기가 천수예요, 천수. 태어복희가 태어났다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태어복희가 처음 출현한 지역이 이 천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염제의 고향 보계가 여기입니다. 보계. 보계가요, 여기에 그 태백산이 있어요. 태백산이. 그리고 여기가 삼위산이 여기 있고요. 그러니까 태백은 바로 이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평양이 있어요. 평양. 예, 이 평양에 대해서요, 여러분들 지명 찾아보시면 상고시대 중원 문명의 발상지라고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평양이라고 그러는데요. 여기가 평양이에요. 평양. 평양은 나라를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가 평양이 있어요. 여기도. 그러니까 여기에 한민족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서한까지 이렇게 장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이 산서성의 이 인분시 쪽으로 이주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염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읍을 이쪽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여기도 평양이 있어요. 여기도 인분시. 그리고 평양이 이쪽에 이제 북경 이쪽에도 있는 거고요. 이쪽에도 여기가 일조시거든요. 일조시. 그리고 여기가 바로 등주인데요. 등주에도 양곡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여기도 평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한반도에 평양. 예, 여러 개의 평양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양은요, 나라시 한다고 할 때, 평자입니다. 평평하다는 것은 나라시 한다. 즉, 나라를 뜻하는 거예요. 양은 땅을 나타낸 것이고.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권명에도 박남이라는 지명이 있고요. 여기에 박백이라는 지명이 있고, 예, 광동 광서성 지역에도 박나가 또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지명들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박석, 박마, 박향. 이렇게 막 분포하고요. 박산, 여기 박산도 있죠. 그래서, 나중에 여기서 이제 횡단항해를 거쳐갖고 발라로 간 것 같습니다. 나주가 바로 발라지 않습니까? 아까 보셨죠? 발람이 바로 발라. 같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태어복귀족이, 올지족이 바로 한반도의 서남부 지역에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파롬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역을 파롬이라고 불렀어요. 광주, 나주의 북쪽하고요. 광주 이쪽을 파롬이라고 불렀어요. 이게 파가 바로 불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불미국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한반도까지 이 세력들이 장구한 세월 동안에 이렇게 곤륜산에서부터 이렇게 이주해 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또는 이렇게 산동을 해갖고도 내려왔 있어요. 이쪽으로 적봉으로도 올라가고요. 그리고 다시 내려와서 상나라를 건국하고. 그러니까 중원이라고 하는 무대는 바로 한민족의 이 영역이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예, 이상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